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주에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방미객이 40여 개국과 양자 정상회담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번 방미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야말로 폭풍 일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4박 6일간 41개국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런 강행군을 한 이유나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유엔 총회는 잘 아시다시피 다자 정상회의의 아주 최대 큰 무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도 하시고 또 그 총회에 참석한 정상들과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직접 대면 외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양국 간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밀도 있는 정상 외교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외교의 총력전이라고 할까요? 예, 거의 뭐 하루에 10개 이상의 정상회담을 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폭넓은 그런 글로벌 중추 외교를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유엔 총회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그 부산 엑스포를 위한 그 지지세를 확대하는데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또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회담한 국가들 정상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봤을 때 좀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정상도 있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유치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산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민과 관이 하나가 돼서 코리아 원팀으로 꾸준히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지지세가 많이 지금 늘었고 이번에 특히 그 유엔 총회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이 왜 엑스포를 하는지 그리고 그 한국의 엑스포에서 그 나라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엑스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어떤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나 산업 발전 이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경제적인 어떤 기적을 이룬 그러한 그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나라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위한 엑스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것이 그 여러 정상들한테 상당히 큰 공감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이제 수리남의 대통령이고 이분은 세르비아의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한국과 이런 경제 협력 그리고 각국의 사정에 맞는 농업 협력 그리고 산림 협력 그리고 원자력 협력 또 디지털 그리고 최근에 그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과 또 경쟁력 이것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연대의 엑스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엑스포 유치전뿐만 아니라 이번에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이 아무래도 북러 군사거래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가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협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통해서 유럽의 이런 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 또 평화를 파괴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과 러시아가 만약에 군사 협력을 통해서 무기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 평화에 위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그러한 그 무기 거래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위험한 무기 거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유엔 또 안보리 이런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규탄을 하는 것이고 예. 또 각국이 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런 각국이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러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네.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위험한 길로 가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이것을 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간 이 군사 거래 정황이 확인된 부분이 지금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정보 소스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보스토친이 이 지역에서 만나서 예.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고 또 뭐 인공위성 개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그 공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책임진 담당자 그리고 군수공업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고 또 어떠한 실제 이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안보리 개편 문제까지 거론을 했는데 이 연설에 대해서 주한 러 대사관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것은 그 러시아가 북한과 이러한 위험한 그 만남을 가지고 또한 군사 협력이나 또는 무기 거래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성의 있게 해명을 하고 그러한 그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제 평화를 지켜야 할 남다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다면 러시아로서 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서 또 오해를 푸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41개국 그리고 이번 달 초에 G20 관련해서 20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는데 60개국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지금의 그 실제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치 가능성 그리고 현재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아직도 그 결정을 안 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만나신 국가들 이제 아세안 또 G20 그리고 유엔 이렇게 큰 다자 외교를 통해서 한 60개국을 만나셨고요. 저도 또 외교 장관들과 별도의 회담을 또 한 20개국과 했습니다. 총 한 80개국을 만난 셈인데요. 그 저희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그 부산 엑스포를 하는 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면서 계속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한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교 교섭을 하는 것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 파리 현지에 그 BI 대표들이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대사들이 전부 거기 모여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러한 그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또 벌이고자 합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심포지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는 제가 직접 그 파리를 방문해서 엑스포 지금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부산의 경쟁 도시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될 텐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미리 좀 유치전에 뛰어든 부분도 있고 오일먼이라는 걸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산과 이 리야드를 비교했을 때 좀 유리한 점 혹은 불리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부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세계 제2의 글로벌 환적항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또 큰 그 행사들을 개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든지 또는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큰 회의들을 개최를 했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량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그 유리하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사단이 직접 와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상대방 국가들도 가고 또 우리도 서울과 부산을 와서 전부 평가를 했는데 그때 제일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우리가 그 엑스포를 하는 그 철학과 비전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만나지 않았던 국가들도 저희들이 직접 특사나 또는 그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지지의 상승세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제 결과는 11월 말에 개최지 선정 투표를 하면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했습니다. 이때 개막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한 2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시 주석의 방안 또 한중일 정상회의 시점에 관한 논의가 있었나요? 네, 그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항저우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께서 먼저 한국 방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국 방문을 초청도 했고요. 예. 또 바로 얼마 전에 그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나서 또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점을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그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중국과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면담을 두고 뭐 한중 간의 온도차가 좀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국 측 발표에선 한중일 정상회의와 방한 관련 내용이 좀 빠졌고요. 또 한국 측에 한중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반영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나요? 한중 간에는 지금 그 공감대가 지금 계속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상호 존중과 또 호혜의 바탕을 두고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자 하는데 한중 양국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중국 측에 잘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발표 내용이 어떤 글자에 구애받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한중 간의 공감대 형성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보다 그 증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 주석의 방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뭐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의 3개국의 정상회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다 보면 그전에는 한중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한일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것은 이 정상회의의 개최 순서에 따라서 예. 그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금년은 이제 저희가 그 삼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이고 내년은 이제 일본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엔 또 중국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뭐 한중일이라는 표현도 지금 혼용돼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쓰는 분의 그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에서는
그 의장국 순서에 따른 그런 용어로 한일중 정상회의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유엔 총회 참석도 그렇고 요즘 이제 최근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가 본격 가동한 것 같은데 이제 외교 수장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의 그 국제적인 역할과 위상이 대단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고 유엔 분담 규모로는 세계에서 9번째 많이 내고 있고 또 방산 수출, 방산 생산은 세계 8위고 그다음에 무역 규모는 7위고 또 군사력은 세계 6위, 또 원자력은 세계 5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한국은 지금 세계 8강의 그런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될 책임도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G7 국가들과 함께 이러한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신흥국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2030년 부산 엑스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글로벌 중추 외교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